자, 루소 9번째입니까? 강의를 이어가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 사회계약론 마지막 부분에 이제 시민 종교에 관련된 얘기를 해서 루소가 어떤 애국심, 어떤 인간의 도덕성, 마음 이런 걸 강조했다는 얘기를 했어요. 사실은 재미있는 거죠. 그 소위 사회계약론이라는 책 자체가 구조에 관련된 얘기를 한 거예요. 사회 구조, 어떻게 통치해야 될 건가. 그런데 마지막의 결론은 일반 의지가 관통되는 통치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여러 가지 뭐 행정권, 뭐 법제도, 뭐 정부 조직 이런 얘기를 쭉 하다가 마지막에는 사람들에게 애국심, 마음을 잘 다스리게 해야 된다는 얘기로 마무리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루소한테는 그 아리스토텔레스적인 냄새가 많이 남는 게 제가 보기엔 그렇습니다. 그 아리스토텔레스 정치학에 보면 1장부터 6장까지 그런 뭐 혼합정치, 민주정치, 구주정치 이런 걸 얘기를 쭉 하고 뭐 관리들을 어떻게 뽑고 하는 그런 제도적인 얘기를 하다가 7장, 8장에 가면 정치학, 아리스토텔레스 정치학 7장, 8장에 가면 교육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게 마키아벨리나 홉스나 로크에 오면 교육 얘기가 빠져요. 얘기 잘 안 합니다. 물론 로크는 교육에 관련된 책을 쓰긴 했어요. 그렇지만 홉스 안에는 교육 얘기가 없죠. 왜냐하면 홉스가 보는 인간은 교육하는 인간이 아니고 자연과학적인 인간이거든. 기계, 스프링, 용수철 같은 인간이니까 그 욕망이나 어떤 욕구, 의지를 교육을 통해서 제어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 거죠. 모르겠어요. 나는 로크도 뭐 교육에 관련된 책을 쓰긴 했으나 로크가 뭐 그렇게까지 그 교육을 통해서 인간이 덕성을 뭐 훌륭하게 만들어주고 인격 수행이 된다 뭐 이런 생각을 했던 사람 같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루소에 오면 사회계약론을 쓰고 마지막에 이제 이 책을 쓰죠. 제가 뭐 첫 번째 강의, 루소 강의하면서 그런 얘기 했습니다. 루소는 결혼을 7번쯤 하고 애를 많이 낳았는데 다 전부 고아원에 내다버리고 한 번도 아이를 직접 키워본 사람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렇게 어마어마한 책의 두께의 교육학 책을 썼어요. 근데 사실 어마어마한 책입니다, 사실. 이 책이 이제 1부부터 5부까지 되어 있는데 이 구성이 어떻게 됐냐면 1부는 뭐 태어나서부터 5살까지, 2부는 5살부터 6살, 그 다음에 3부는 10살부터 15살, 4부는 15살부터 20살, 5부는 20살 이후 뭐 이렇게 시기별로 구분이 돼 있어요. 그리고 이게 뭐냐면 이제 에밀이라고 하는 아이를 이제 가상으로 하나 만들어 놓고 애의 이름입니다, 에밀이. 이제 육아일기 비슷하게 쓴 거예요. 얘가 어떻게 커졌다, 뭐 오늘은 뭐 걸음마를 했다, 뭐 애가 뭐 어쩌게 됐다, 뭐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책의 내용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루소가 얘기하는 에밀의 기본적인 핵심 주제를 한마디로 얘기하면 가장 좋은 교육 방법은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자연에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억지로 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때리지도 말고 미리 선행학습 같은 거 하지 말고 이거 중요한 겁니다. 아이가 물어볼 때까지 가만히 있고 그 다음에 나이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5살 때까지는 뭐 많이 가르치려고 하지 말고 그냥 내버려 둬서 애들이 즐겁게 놀게 하다가 5살 넘어서 엄마 나 저 수학도 좀 가르쳐줘 나 이거 글자 좀 알고 싶은데 뭐 이런 얘기를 할 때까지 기다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가 배우고 싶었다고 할 때 비로소 그때 배우고 그 다음에 아이가 심지어는 좀 버르장머리 없고 뭐 어른들의 눈에 보기에는 예의 범죄들을 모른다? 그래도 그냥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이게 루소가 이 책을 관통시키면서 하는 아주 가장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본성대로 살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교육의 목표는 인간의 본성대로 살게 해야 되는 거예요. 억지로 만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요게 나중에 칸트에 가면 이제 시비거리가 되는 거죠. 칸트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생각해요. 인간은 사회에 어떤 적응을 하기 때문에 어렸을 때 말 안 듣고 땡깡 부리면 얻어 맞아야 되고 또 그 나이에 따라서 단계별로 그 교육의 질과 내용이 달라져야 된다고 보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아이를 키운다고 하는 게 뭐 좀 얘기가 푹 튀지만 요즘 뭐 우리나라에서도 뭐 부모가 아이를 때려서 뭐 폭행을 가하고 심지어는 죽게까지 만든다. 요즘 뭐 그 가정 폭력의 아이의 폭력의 가장 큰 주범은 부모라는 거 아니에요. 이것도 참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또 아이를 어떻게 키워야 되는지 잘 몰라요, 사람들이. 뭐 저도 아이를 둘 낳아서 키워봤는데 막상 지금 생각해보면 내가 아이를 어떻게 키웠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여튼 이 교육학의 가장 중요한 거는 루소의 흐름이 있고 칸트의 흐름이 있어요. 루소의 흐름은 아이를 그냥 자연 본성에 맡겨서 하고 싶은 대로 내버려 두는 거고 칸트는 조금 뭐
뭐 그렇다고 칸트가 뭐 엄격하게 무슨 훈육 뭐 때리고 뭐 꼭 그런 얘기는 아닌데 칸트는 약간 훈육도 필요하다고 보는 거예요. 그 둘 중에 여러분들이 어떤 걸 선택하실지는 상상하셔야 돼요. 자, 이 책을 저도 다 못 읽었어요. 이제 고백합니다. 이거 다 읽기 너무 어렵고 지겨워. 이거 읽어보면 뭔 소리를 이렇게 길게 하는지 몰라.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양해를 구하고 4부 정도부터 시작하는 게 좋아요. 이 4부가 뭐냐면 15살 때부터 20살까지고 사춘기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에 277페이지 제 첫 판본으로 277페이지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이것이 내가 말하는 제2의 탄생이다. 그러니까 요 시기적으로 15살 이후가 제2의 탄생이에요. 여기서 인간은 참으로 인생으로 들어간다. 참으로 인생으로 들어간다. 이제부터 인간의 어떤 정념도 그에게 생소한 것이 아니게 된다. 이제까지 우리의 배려는 아이의 놀이에 지나지 않았지만 여기서 비로소 그것은 참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지게 된다. 보통의 교육이 끝나게 되는 이 시기야말로 정말로 우리의 교육을 시작하지 않으면 안 되는 시기이다. 그러나 이 새로운 계획을 충분히 설명하기 위해 우리의 이야기를 처음으로 거슬러 올라가 생각해보러 가자. 그래서 여기서 정념에 관련된 얘기를 해요. 감정이죠, 정념. 그러니까 이 4장에서 루소가 계속해서 가르치는 게 뭐냐면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 이런 말을 써요. 자기애. 정념의 근원은 자기애라는 겁니다. 그래서 279페이지에 보면 아이의 최초의 감정은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 감정은 이 최초의 감정으로부터 생기는데 자기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이다. 요거가 사실은 인간 불평등 기원론에서 자기의 아무로도 수고하고 옆에 있는 사람들, 주변 사람들을 배려하는 PTA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년에 썼던 이 에밀에서 다시 자기가 초창기에 썼던 얘기를 다시 하는 겁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민주정치가 제대로 작동이 되려면, 리퍼블릭이 제대로 작동이 되려면 법이나 행정권만 가지는 안 되고 그 안에서 살고 있는 시민의 교육이 필요하다고 하는 걸 다시 한번 강조하는 거예요. 뭐 나는 지금 우리 사회가 이게 필요하다고 봐요. 정치교육, 시민교육이 필요하다고 보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의 대학교육이나 뭐 중고등학교도 마찬가지지만 대학교육이 전부 기술교육이고 취직교육이니까 사람들이 엉망진창이 되는 거예요. 제가 이 유튜브 강의를 하는 것도 사실은 바로 루소적인 의미에서 시민교육 이런 게 필요하다고 보는 그런데 공감하기 때문에 아리스토텔레스적인 의미에서 시민교육, 루소적인 의미에서 시민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걸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대한민국 큰 위기입니다. 그 위기가 무슨 실업이 많아요, 생산이 어려워요, 무슨 발전이 안 돼요 이런 문제로부터 오는 게 아니에요. 내가 보기엔. 이제는 우리가 일자리를 1970년대처럼 막 1년에 30%씩 성장을 해서 일자리가 푹푹 늘어나고 대학만 졸업하면 다 직장을 갖고 하던 시대로 돌아갈 수 없어요. 어떤 정부가 와도 어떤 정책을 써도 그렇게 안 됩니다. 자, 이런 시대에 그런 자본주의 위기 혹은 성장에 막다른 골목에 와서 한국 사회가 연대와 통합을 이루고 다른 사람과 어울려 살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그건 자기의 A 플러스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 이걸 같이 가질 수 있는 인간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럼 아껴 살고 절약해야죠. 자꾸 부자가 되려고 하는 그런 교육, 성공해라, 부자가 되라. 이런 교육 위험해요. 함께 잘 사는 교육이 뭐냐? 함께 잘 사는 방법이 뭐냐? 이걸 학교에서 가르쳐야죠. 279페이지 밑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자기애는 자신의 일만 문제 삼으로 진짜 욕구가 충족되면 만족한다. 자기애는 그렇게 나쁘지 않다는 거예요. 대신에 이기심은 항상 자신을 남들과 비교하기 때문에 만족하는 일이 없다. 그러니까 이기심과 자기애는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애로부터 나온 것과 증오나 이기심으로 나왔던 걸 구분하라. 이제 그 얘기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280페이지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인간은 사물과의 관계에서 자신을 연구하는 게 15살 이전, 그러니까 3부까지 얘기고 인간과 인간 사이의 관계를 연구해서 교육하는 거. 이게 바로 그 4부, 15살 이후의 얘기라는 겁니다. 아주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282페이지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자연의 경우에는 언제나 위에서 한 10번째 줄입니다. 자연의 경우에는 언제나 관능이 상상을 눈뜨게 하지만 인간의 경우에는 상상이 관능을 눈뜨게 한다. 상상은 관능을 일찍부터 적용시키지만 이것은 먼저 개인을 이익고는 인류 전체를 약하고 무력하게 만든다. 풍토의 영향에서 오는 차이보다 더욱 일반적으로 그리고 좀 더 확실히 확인되는 것은 무지하고 야만적인 국민들 사이에는 교양이 있고 개화된 국민 사이의 사춘기와 성의 능력이 한층 더 빨리 나타난다는 사실이다. 무슨 말이에요 이게? 상상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감정의 또 시작이라는 거예요.
요 부분이 바로 칸트와 다른 거죠. 뭔가 상상을 하고 그걸 감상을 통해서 상상이라는 게 뭐야? 아, 저 사람 배고프겠다. 내가 사과 닫다 가면 저 사람 먹을 게 없겠다. 이런 거. 이런 상상을 통해서 내 감정이 PTA 같은 게 생기고 하는 것인데 그런 상상력을 세워줄 수 있는 교육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칸트는 아니죠. 칸트는 본원적인 이성적인 판단을 통해서 인간이 얼마든지 도덕적인 인간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다음 시간 다시 더 연장해서 하겠습니다.